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KF21 미납금조차 갚지 않겠다며 배째라 태도를 보였던 인니가 최근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며 한국에 10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선물을 하겠다는 깜짝 폭탄 발표를 해 전 세계 외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0조 원 규모의 인니 신행정 수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니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을 한국에 준비한 것인지, 현재 3억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왜 갑자기 최근 한국에 열광하며 한국에 무려 100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것을 주겠다고 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제1의 친일 국가입니다. 1940년대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40년대에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지배를 잠시 받았지만 일본이 핵 2방 맞고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점령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지배를 받았었음에도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친일 국가가 된 것은 이 바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니를 일본이 교활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 3억 명이 이 중국을 혐오하는 이유는 중국이 남중국해 어업권을 둘러싸고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인도네시아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26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인 불법 이주 노동자가 1천만 명에 이르러 현지인의 일거리를 빼앗고 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1.2%에 불과한 화교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998년 전국적 폭동이 일어나 2,000명 이상의 화교가 학살되는데 이 반중 정서가 뿌리 깊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998년 당시 인도네시아 내 화교의 인구비는 5%였지만 이 주요 대기업의 총수나 관리직에서는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호주 외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993년 기준 300대 기업 중 68%가 화인 소유였으며 인도네시아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73%가 화인 소유였습니다. 다른 열대 우림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는 열대성 질병이 많이 창궐하여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기 힘든 곳이었고 땅은 남아 도는데 땅을 경작할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랬던 상황에서 중국에서 토지가 없어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화교가 된 후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싹쓸이하고 그 와중에 19세기 콜레라, 황열병, 말라리아 치료법이 보급되면서 인도네시아인 인구가 급증하자 기존의 중국인들이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국인 입장에서 대박이 터진 것. 이를 바탕으로 자본을 쥔 화교 부유층은 점차 인도네시아의 부유층으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소수의 화교가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고 있으니 당연히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는 화교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물론 화교라도 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빈곤 계층을 차지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인들 입장에선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철저한 동화 정책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던 화교들의 정체성이 사실상 인도네시아인으로 많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인들은 예전부터 화교들을 자신들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는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이던 시절 일부 화교가 네덜란드인들을 대신하여 인도네시아인들을 착취해왔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시작된 시위는 폭동으로 발전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전국을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상가가 불타고 사망자가 속출했는데, 이때 시위를 주도하던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전부터 갈등을 겪고 있던 화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억 명의 인니 국민들이 이렇게 아직까지도 중국을 혐오하고 있는데, 이 감정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인니의 마음을 산 일본. 인도네시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순간 거리에는 온통 일본 자동차들 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기준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 토요타가 30.3%로 1위, 2위가 일본의 다이하스, 3위도 일본의 혼다, 그리고 나머지 35.6%도 모두 일본산 자동차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동차 전체 중 무려 96.8%가 일본산 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점유율인데요.
일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본산보다 훨씬 성능과 디자인은 훌륭한데 가격이 더 저렴한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0.3%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인니에 놀러간 한국인은 모두 인니 사람들로부터 Are you Japanese? 일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나 또는 곤니치와 라는 인사를 한 번 이상 무조건 받습니다. 이렇게 일본에만 빠져 한국을 홀대하고 심지어 한국과 약속한 KF21 분담금조차 내지 않고 있던 인니가 최근 갑자기 180도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수년 동안 미루던 한국형 전투기의 미납금을 인니가 갑자기 갚았습니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KF21 개발 비용 분담금을 책정했습니다. 드위푸지아스투디 한다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KF21 보라매에 대한 개발비용 분담액이 2022년과 2023년에 할당됐다라며 분담금 지급과 관련한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사요시 손을 통해 일본에 몰아주려고 했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무려 40조 원 규모의 초대규모 인도네시아 새 수도 건설 사업도 일본과 계약을 전면 취소한 뒤 한국에 몰아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데 이어서 행복청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팀코리아의 인니 정부는 모든 사업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심상치 않은 한국 열풍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 국가대표 출신 혼다 케이스케 감독이 지휘한 캄보디아를 꺾는 등 베트남에서 박항서 열풍이 분대 이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신태용 열풍이 시작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최약체로 평가받던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은 한국인 신태용 감독을 스카우트한 뒤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태용 감독을 초청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서서 신태용 감독을 만난 것은 2020년부터 3년째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잡고 있는 그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스즈키컵에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을 제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박항서의 힘을 받고 가장 유력한 결승 후보였는데 베트남마저 꺾게 만든 신태용. 당시 3억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신태용! 신태용을 외쳤습니다. 비록 우승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도 약체로 분류되던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최강국으로 바꿨다는 사실에 인니 국민들과 인니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신태용 감독과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인니에서 3억 명에 달하는 인니 국민들로부터 열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인니 축구 국가대표팀을 동남아 최약체 팀에서 최강팀으로 만든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독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인니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에 수억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일파만파 전해지면서 인니 국민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감독은 수도권 집중호우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수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이 잠시 동안 성적이 부진했던 슬럼프에 빠졌을 당시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집행위원 중 한 명인 하루나 수미트로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신태용 감독의 성과는 루이스 밀라 감독의 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며 신태용 감독의 성과를 폄하, 신태용 감독을 자르고 일본인 감독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신태용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을 지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도뉴스는 18일 신태용 감독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오프라인에까지 확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신도뉴스는 신태용 감독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현수막에는 주로 우리는 신태용 감독과 함께한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으며 신태용의 잔류를 요구하는 스테이 스테이, 수미트로의 사퇴를 요구하는 하루나 아웃이 써있기도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태용 감독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이 슬럼프에서 벗어난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0 스즈키컵에서 준우승이라는 기적같은 성과를 냈고 최근 또다시 동남아 월드컵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듭나며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CNN은 신 감독의 뛰어난 전술 그리고 그가 택한 어린 선수들이 증명해낸 경기였다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 매체 인도스포츠는 신 감독은 자신의 팀에 점점 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베트남에 패했던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값진 성과를 얻었다 라면서 인디가 베트남을 꺾고 기적을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팬들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공식 채널에 방문해 좋은 결과였다. 신 감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절대 감독을 바꾸면 안 된다. 앞으로 3, 4년 뒤에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등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체육부 장관 아말리도 신 감독을 응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인도스포츠에 따르면 아말리 장관은 예전에는 베트남에 고전했지만 이제는 대표팀이 성장한 게 보여진다면서 신 감독은 베트남의 지난 경기를 신경 써서 전술을 준비해왔고 이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작동하면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